네, 전국 경찰서 수장들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서 이례적인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통해서 정부의 법제화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건데요. 예, 먼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정부의 본래 취지는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헌법학자이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논란이 됐던 경찰국이 다음 달에 신설이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 지휘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경찰청의 주요 정책의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건데 일단 이 경찰국의 신설의 본래 취지는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있었던 경찰 수사권을 중심으로 한 커다란 변화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검수완박 입법까지 통과되면서 검찰 수사권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경찰로 이관이 됐고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폐지됐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는 국정원이 담당하던 대공수사권까지도 경찰로 이관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권한은 계속 커지고 있는 반면에 여기에 대한 통제는 오히려 약화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이쪽을 통한 인사 개입, 이쪽 뭐 관여 같은 것들도 없어지고 결국 이 경찰에 대한 별도의 통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커졌고 그런 맥락 속에서 법무부에서 검찰국을 두듯이 행정안전부에도 경찰국을 두어서 이런 관리 감독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기본적인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졌지만 통제는 오히려 약해졌기 때문에 좀 경찰국 신설의 취지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경찰에서의 반발이 좀 거셉니다. 어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유삼용 총경이 회의 종료 2시간 만에 대기 발령 조치를 또 받았습니다. 일선 경찰들에서는 굉장히 좀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이 이유를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뭐 사실 경찰의 입장에 있어서는 뭐 반발할 만한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네네. 첫 번째로는 그동안은 사실 검찰이 경찰의 시어머니 노릇을 했습니다. 네. 뭐 일일이 수사 지휘를 하고 온갖 것들 수사 개시와 진행과 종결까지 검찰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게 없어지면서 경찰이 이제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시어머니가 등장하는 이런 꼴이니까 아무래도 달갑지는 않겠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과거에 경찰이 이 정치권의 수종 노릇을 하면서 오명을 썼었던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뭐 3.15 부정선거 당시에 있어서 그랬었죠. 혹은 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들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같은 것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 정권 교체 이후에 뒤숭숭한 분위기 이런 상황 속에 있어서 뭐 경찰이 과연 내부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이 어제의 이 총경급 모임 같은 것을 본다면 결국 그런 것이 경찰 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경찰 대응이 현명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경찰에 대해서 국민의 우려를 좀 생각하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3가지의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회의에 참석한 경찰서장 50여 명에 대해서도 감찰에 들어갔고 대통령실에서도 전국 서장 회의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행안부는 이 관련 절차를 오는 8월 2일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인데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가능하다보다도 바람직하냐를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밀어붙이면 가능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만 그것이 바람직하냐, 좋은 해결책이냐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최근에 있어서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법과 원칙을 계속 강조해서 사태를 확산시키지 않고 종결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경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 없이
그쪽 사정을 봐준다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있었을 겁니다. 예. 다만 이와 같은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적절한 대화와 타협을 전제로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추구돼야 되는데 뭐 2시간 만에, 2시간 만에 이제 대기 발령을 바로 낸 것이나 예. 혹은 8월 1일까지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과도한 부분, 좀 예. 너무 서두르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양쪽에서 논의할 필요가 그리고 이제 있다고 보시는 접점을 거예요? 좀 찾아야 된다. 예. 지금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여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어떤 해결책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하냐 네. 예. 이쪽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경찰도 한 발 물러서고 또 정부 쪽에서도 한 발 물러서는 이런 해결책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접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수정이 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예. 결국은 뭐 권한이 증대된 것도 있지만 경찰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부담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양적인 증가도 증가지만 이 법률 문제 같은 것은 그동안에 검찰에서 주로 담당을 했었는데 이걸 안 하던 경찰이 담당하려고 그러니까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예컨대 좀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있는 경제사범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고소고발한 국민들이 이 수사 진척이 빨리 안 된다. 이런 불만들이 꽤 많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안부가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도 하고 그럼으로써 이런 것을 해결하는 건 국민들이 원하는 답이 네.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 있어서는 뭐 경찰에서도 우려하는 것처럼 과거와 같이 정치권이 경찰을 쥐고 흔드는 그래서 어떤 경찰이 정치권의 수족이 돼서 이상한 일을 하는 박종철 사건 혹은 뭐 3.15 부정선거 같은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 예. 그 뭐 최근에 있어서도 이 검찰이건 경찰이건 수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은 계속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거냐? 네. 다시 말하자면 이게 국민들의 어떤 요구는 충족시키면서도 거꾸로의 이제 경찰권의 오남용이 아니라 행안부의 지휘감독권의 오남용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죠. 예. 그런가 하면 법 대신에 시행령 개정을 두고 상위법 무력화를 지적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법률상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일단 이 검찰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그걸 모델로 해서 경찰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검찰국이 정부조직법인 어떤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정부조직법에 이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정하고 있는데 이 청단위의 조직까지는 예. 법률에서 정하지만 국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건 사실 너무 복잡하고 거창한 일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국단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한 것이다. 결국 이건 법률이 아니라 이제 시행령이든 내부 규칙이든 예.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라고 보고요. 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정부조직법에서 치안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에 포함이 안 돼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그동안에 꽤 많은 논란의 대상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정부조직법 개정의 역사를 보면 1990년에 개정하면서 그 이전에 있던 것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그 빠진 이유는 이 경찰청을 신설하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치안 사무를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할 일이 없고 경찰이 하고 단지 이 행정안전부는 그때는 이제 뭐 내무부였습니다만 이 행정안전부가 관리 감독은 여전히 하는 것으로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이 행안부 소속 하에 경찰청을 두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까지 듣다가 지금 저게 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경찰 울산 중부경찰서장에서 이제 대기 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을 전화로 연결을 해서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류삼영 총경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유삼영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법적 근거 등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그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을 장악할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다 했는데 예, 그 어디에도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하고 관련이 없고 절대 자기 업무가 아니다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의견을 일치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경찰국 신설에 찬성하는 직원은 없었고 대부분의 모든 총경들이 그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 그렇게 논의를 모았습니다. 예, 경찰국 신설 반대에 대해서 대체적인 의견 일치가 있었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중간에요. 경찰 인재개발원장이 모임 해산을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당시 상황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당시 그 이전에 그 경찰청장님 그 측으로부터 이 지금 경찰서장 회의를 마치고 우리 그 경찰서장 대표들하고 이제 그 결과를 받아서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 만나서 이제 그 우리 서장들의 의견을 이제 수렴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상태에서 우리는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해서 경찰서장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네. 한 2시간쯤 지난 쯤에 인재개발원 직원을 통해서 이제 경찰청장 후보자의 직무명령이다. 지금 즉시 해산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행 중인 회의를 이제 끝까지 마치고 이래 왔는데 이런 상황을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명령 위반이다 하는 이유로 이제 지금 감찰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경찰청에서는 해산 지시를 어겼으니까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복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에 대한 입장도 듣고 싶은데요. 예, 그거는 명백하게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그날 회의는 토요일이고 우리 그 경찰서장들이 관외 여행이라는 그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이제 세미나에 참석한 형식인데 거기에서는 어디 경찰관 직무를 집행하거나 행정 업무를 관장하지도 않은 그런 일을 하고 단순히 사적인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찰청장님이 직무명령으로 그 해산 명령하셨는데 직무명령을 우리가 복종을 해야 하는 근거는 정당해야 되고 직무에 관한 명령이어야 되는데 그건 직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데 경찰청장이 그거 하지 마라 했다고 나중에 일단 복종 업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도 그런 명령을 내릴 텐데 지금 그렇게 못 내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인터뷰하는 업무가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경찰서장 회의는 우리 경찰서장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직무가 아니고 그래서 직무명령이 성립될 수 없는 부분에 직무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청장께서 직권을 남용하셨다 이렇게 역공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예, 회의 자체를 좀 자발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회의가 끝나고 2시간 뒤에 이제 류삼영 총경께서는 대기 발령이 났습니다. 여기에 또 맞습니다. 오프라인 참석자 50여 명에 대해서도 감찰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빠른 징계 조치에 대해서 예상을 좀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지금 그 스타일로 보면 진행되어 오는 이 안건에 대한 진행을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임용하자마자 행정안전부 업무에는 관심도 없고 그 어디에도 그 정부조직법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무나 권한에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경찰에 관해서 어디 족보도 없는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급조해서 그 의견을 권고안을 받아서 지금 2달 만에 이 논의를 마무리하고 총경 인상의 경찰 인사권을 장악해서 경찰권을 통제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가는 그런 속도에 맞춰 볼 때 이번 일에 대해서도 당연히 빠른 속도로 제재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생각은 못 했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서 부적절한 행위다, 경찰 견제와 균형을 강조를 했는데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끝으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적절하지는 않고요. 경찰 네. 제도와 관련해서 경찰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일선에서 그 직원들하고 호흡하면서 직원들의 의견과 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은 257명의 일선 경찰서장의 그 논의가 빠진 상태로 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청 의견이 찬성이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논의는 경찰청장 후보자하고 지도청장 3명에서 4명이 발언하고 그걸로 끝냈습니다. 14만 경찰에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4명의 의견으로 우리 경찰청이 찬성했다고 그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내가 건의를 해서 이런 경찰서장 회의를 소집해주라고 공개 제안을 했는데도 무시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모인 겁니다. 그리고 비서실장님께서는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 것처럼 행안부에 경찰국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법을 찾아보니까 법무부 장관의 업무에는 행정조직법상 검찰에 관한 사무가 제1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검찰 사무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검찰국은 둘 수 있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어디에도 경찰에 관한 권한이 표시된 법이 없기 때문에 예. 행안부에 만드는 경찰국 신설은 불법적이고 연역적으로 볼 때도 내무부에 있던 내무부 장관의 경찰 업무 권한을 경찰청을 설립하면서 분명히 빼고 경찰청을 독립하면서 정치적인 중립을 쟁취했는데 이 아무런 논의 없이 30년 동안 무사 평온하게 진행되었던 이런 제도적인 안정을 2달 만에 경찰청장도 없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논의는 중단되어야 되고 충분히 법적 논란이 잠재워지고 또 시민단체나 학계나 법조계나 우리 경찰 여러 사람들의 언론을 충분히 숙려해서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경찰에 관한 제도는 경찰이 만일에 정치권에게 예속이 되면 자유당이나 우리 예전 1970년대, 80년대 권위주의 정부에서 경찰이 잘못했던 박종철, 이한열 열사 사망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국민이 위험해지고 우리나라가 30년 정도 퇴보합니다. 우리나라 민주 역사가 30년 퇴보하는 것을 우리 경찰서장들의 몸으로 지금 육탄 돌격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의 핵심이 뭔지 왜 그렇게 빨리 경찰 권력을 장악하시려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고 이 견제를 보내시고 우리 경찰의 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류삼영 총경 전화 연결해서 경찰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류삼영 총경을 전화로 연결을 해서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경찰의 독립성에 대한 훼손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류삼영 총경의 목소리를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감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 감정적이었다. 같습니다. 지금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과거 검찰권이 강력했던 시절에 법무부에서 검찰국을 두고 이것을 통제했었던 예. 그리고 지금 경찰권이 강화되면서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두고 통제하려는 이건 사실 맥이 비슷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랬었을 때 지금 아무런 변화 없는 과정에서 뭐 갑자기 경찰국을 신설하겠다 했었으면 이거 왜 이러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경찰권의 변화가 큽니다. 경찰권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됐고 통제가 축소가 되고 이런 상황을 빼고 그냥 통제가 들어오는 것만 싫다라고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약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넓게 시야를 가지고서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통제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이 통제가 합리적이 되도록 정치권의 어떤 경찰에 대한 개입은 취소시키고 그러면서도 경찰권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접점을 찾아야지 무조건 경찰국 신설 자체가 찬성이다 반대다 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찰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어떤 권한, 어떤 방식으로 운영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유삼영 총경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좀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2달 남짓한 기간에 급박하게 추진되고는 뭐 좀 졸속하다라는 표현도 썼는데 이런 예. 부분에 대한 이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2시간 만에 대기 발령이라든지 8월 2일까지 이제 뭐 마무리를 짓겠다. 이건 좀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충분히 논의는 필요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이라도 뭐 논의를 조금 더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그와 관련해서 지금 경찰이 너무 전면에 나서는 건 오히려 국민이 보기도 안 좋습니다. 예, 예. 지금 국민들은 경찰을 국가 권력의 상징처럼 느끼거든요. 실제로 더 강력한 권한들이 많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에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소방까지도 이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했죠. 경찰은 그래도 아직 안 된다. 이건 국민들이 경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경찰, 그것도 이제 경찰서장들께서 이런 식으로 뭐 국민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집단 행동처럼 이런 행동을 경찰이 요즘 왜 이래? 옛날하고 뭐가 달라졌나 네. 보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로 현명한 대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국 신설 또 반대 양측의 줄다리기가 팽팽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좀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도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